네, 저는요, 지금 AI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 NFT 협회 이사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저는 크리에이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심사위원장으로 좀 참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학교, 이런 교육기관, 이런 쪽으로 많이 센터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하고 조금 밀접된 그런 내용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생성형 AI를 통한 융합 교육, 뭐 MS365, 코파일럿, 그리고 업무 효율화,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프롬프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질문으로 답을 구해야 한다.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문해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이들도 보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모르면 좀 물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해라. 아니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좀 어렸을 때. 그쵸? 근데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진을 잘 몰라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예전에 DSLR 그 카메라가 한참 유행할 때 그거를 샀었는데 사용 방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 혼자 연구하자니 그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그냥 쉽게 쉽게 찍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미지 생성을 하면서 그렇게 전문가적인 사진을 어떻게 생성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작성 팁은 챗GPT나 다른 인공지능을 접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줘. 그리고 구체적인 맥락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포맷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줘야 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어렵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그냥 저는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WHO만 잘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 W라는 거는 우리 육하 원칙에 들어가는 W들을 이야기합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 이 H는 how,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O는요, 오브젝트입니다. 목적.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을 한꺼번에 프롬프트를 이 WHO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작성 꿀팁에 맞춰서 한꺼번에 입력하려면 정말 이만큼 막 A4 용지 한 장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세요라고 해요.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들어보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브레인스토밍 다들 들어보셨죠?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뭐냐 하면, 내 머리를 이렇게 그 단어 뜻을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뇌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정말. 네, 폭풍처럼 굉장히, 내 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거나, 이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그냥 끄집어내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잘 결합하고 개선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프롬프트하고 만나게 되면 이런 AI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AI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AI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AI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 과정이 어설프게 되어버리면, 이거 그냥 AI가 했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거든요. 근데 나의 브레인스토밍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거 AI가 쓴 거 맞아?
그냥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프롬프트를 이용할 때도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과정 자체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질문. 근데 이 질문이요. 네,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네, 아니요로 단답형으로 나올 것 같으면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없고 질문을 할 필요가 사실 별로 크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 작성할 때 프롬프트에 이 상황이나 문제 맥락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허용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영화가 탄생하는 거고 AI 광고가 탄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볼 거고요. 실습을 앞에 설명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맥락을 설명할 때는 당신은 새로운 친환경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요거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목적이에요. 내가 뭘 할 건지. 그리고 프롬프트 예시. 그러면 이 맥락을 설명하고 나서 친환경 전기차에 어떤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참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수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가능성, 경제성, 고객 가치 등 다각도로 생각해서 작성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나 맥락을 먼저 설명하고 엔터를 눌러도요.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그 다음에 이어서 물어봐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뭘 빼먹었지? 내가 뭘 빼먹었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나는 것만큼은 질문을 하고 아, 맞아. 내가 이 질문을 또 안 했구나. 거기에 이어서 질문하고 또 이어서 질문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해라. 이제 챗GPT를 이용하든 다른 AI 도구를 이용하든 뭐 그 영상을 생성하든 이미지를 생성하든 이런 걸 많이 이용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답이다라는 것을 제가 책에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도 질문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이미지를 미드저니로 뽑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길게 작성을 해도 네, 나오고요. 짧게 작성을 해도 원하는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왜 이미 이게 짧았냐면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요. 이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 그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설명을 해줬어요. 음. 근데 리얼리스틱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했던 거고 이 영어도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여기 번역 기능, 디벨의 번역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한글로 막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이런 카메라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이 나왔는지. 왜냐면 제가 챗GPT로 막 보여드리다가 또그 중간에 어, 좀 버벅거릴까 봐 네, 영상으로 미리 찍어놨는데요. 그거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메시지를 입력한 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진 기사입니다. 당신은 유능한 사진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어, 성능 좋은 카메라의 종류와 렌즈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사진 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걸 알려달라. 그리고 그 기능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카메라의 종류도 우리가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 그 카메라 종류들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종류 말고 제가 렌즈 종류도 알려달라고 했죠. 근데 렌즈 종류도 알려달라고 하면서 기능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인물 사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뭐 85mm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보면 뭐 이런 조리개를 사용해서 배경을 부드럽게 흐림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어, 이렇게 정말 자세한 기능들을 알려줍니다. 그럼 핵심 기능까지도 쭉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답을 얻어냈으면 또 무엇을 하냐? 제가 이제 아까 뽑아냈던 아람브라 궁전에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는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 기자 입장에서 어떤 카메라를 쓰면 좋을지 카메라 종류와 렌즈 종류, 그리고 사진 찍는 각도 이런 걸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팁을 알려달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이 사진을 집어넣고 아, 나 이거하고 비슷한 구도의 아니면 이것과 최대한 비슷한 그 사진을 생성하고 싶어. 아니면 이것을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생성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카메라가 필요하고 렌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난 이런 각도, 이런 이미지의 사진을 생성해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면 질문하라. 이 말이 정말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자, 그다음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 대답에 근거해서 첨부된 이미지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사진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지를.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답이 나오고 나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저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도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거나 잘 못 알아들었을 때,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는 거 설명해 주잖아요. 얘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인격체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많이 학습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사람처럼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얘도 잘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지 말고 프롬프트 명령어로 작성해주세요 했더니, 네, 이렇게 또 작성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요. 아람브라 궁전에서 영감을 받은 역사적인 뭐 인물의 안뜰의 분위기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뭐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낮은 각도에서 이미지를 촬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 명확한 카메라 이름과 렌즈의 종류, 그리고 사진의 각도, 조명,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답변을 해줍니다. 소니를 썼대요. 로우 앵글이었고요. 그 렌즈도 소니 걸로 썼네요. 뒤에 FE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리개 그거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했고 여기 뭐 그 어떤 느낌으로 했고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눌러봤더니 여기 보면 카메라 내용 나오고 여기 소니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주변 조명은 안뜰에 뭐 스콘스에서 발산되는 따뜻한 빛으로 바닥에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러면서 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이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기 설명해 준 것처럼 이런 카메라와 이런 렌즈를 가지고 비슷한 각도에서 다른 배경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사진 촬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뭔가를 배울 때에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즈 종류나 카메라 종류를 배우고 나면요. 그냥 간단하게 뭔가를 입력하고 나서, 어, 이 카메라로 이 조리개를 이용해서, 이 조명을 넣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에펠탑은 멀리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은 다리 위에 서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위에 카메라 종류에서 찾은 거예요. 인물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캐논 EOS R5 여기 보면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걸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사용했다. 어, 이걸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렌즈 종류도 보시면 음, 밑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배경 흐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는 이거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려고 했는데 위에서 계속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프롬프트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만들어줬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 질문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이미지로 생성해줘 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근데 얘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 번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프롬프트 작성하지 말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에펠탑 그림이요? 잠시만요. 어, 제가 이따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창이 끊어져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그 카메라로 찍은 듯하게 뒤에 배경은 완전히 정말 흐리게 나오고 사람의 윤곽을 조금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사각형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는 9대 16으로 아니면 16대 9로 다시 만들어줘 이러면 또 다시 만들어 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나 렌즈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혹시 제가 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래도 조금 흥미 있을 만한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과정에 들어가서는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네,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마케팅도 있고, 기획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프롬프트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희 정규과정 신청 창인데요. 그래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